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해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조금 그동안에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사례를 통한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의 이 방송 안에서든지 아니면 각 사찰에서 많은 설법을 들으실 거예요. 설법을 듣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과 불교란 어떤 것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전하실 때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목적이 암경에는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전도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도를 나갈 때 그것은 이웃의 모든 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설법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설법하라. 그 깨달음은 너의 깨달음을 전하라 이런 거 우리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당신은 상구보리가 분명 하와 중생을 위해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전도의 목적에 실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 역시나 신라 시대에 그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전랑 가운데에 우리의 백성들에게 애민심을 가지고 이 화쟁사상을 펼친 이유도 역시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인간 화쟁의 도구로 애니어그램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은 좀 더 인간 화쟁의 그러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울을 마주할 때 거울이라는 이 도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자기를 좀 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관찰할 수 있고 자기를 이해했을 때 그럼으로써 관계 개선에 내가 무엇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어떤 부분이 정말 좀 더 내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일지 아니면 그대로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서 확산시켜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하와 중생의 그 하와 중생은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의 선, 우리가 공동의 선을 위한 금강경에도 보면 선남자 선녀이라고 나옵니다. 그 선은 착하다 아니면 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닐 겁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너희가 행하고 있구나. 나와 너 모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기에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선남자, 선녀이라고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추구하는 목표지에 가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법 안에서 정말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불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양한 방법 중에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화살경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신 제자가 와서 고통스럽다라는 주제의 법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이 첫 번째 화살을 뭘로 삼냐면 육체로 삼습니다. 육체라고 얘기하는 그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계, 현상은 괴로울 수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거는 굉장한 많은 분들이 다른 이 이론을 부처님의 이 설법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라. 저희가 처음에 그 심리학 공부할 때 참 재미있었어요. 어떤 분이 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주는데, 자, 화자라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보통 여자분의 이름이 화자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화자한테 5천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그 화자라는 여자분이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근데 한 번 우리는 그걸 경험했지만, 그거를 밤새워 생각을 했으면 우리는 그걸 몇 번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비유도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 다음에 그 확장되어서 해석을 하고 원망할 뿐더러 분노할 뿐더러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이런 생각 뿐더러 어디 가서 그니를 잡아야 되고 이니는 처음부터 나에게 그런 목적으로 왔었던가 하면서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그 5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 그 옆에 사람들까지 또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니어그램 안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잠깐 보시면 저희가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화살의 감각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저희의 아까 확장 해석하는 부분, 이 망상도 들어가고 감정도 들어가고 느낌도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번째 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의 비율을 든 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제가 몇 주차에 걸쳐서 말씀드릴 때 연기법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렇다면 벌써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화살이 내가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저희 저번 주차까지 지금 가슴령의 깨달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차에 장형과 그리고 두뇌영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깨달음은 연기법 안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첫 번째 화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계에서 주는 나에게 주는 이 영향을 먼저 이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나라는 게 지금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각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나의 특성이 또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는가라고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흔히 도가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 번째는 더 아파요. 더 아픕니다. 자, 이제 본능 욕구에서 그러면 저희의 이 본능에 따라서 또 따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나 그 욕구를 해석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마 훈련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생활에 가는 데에서 이 공부는 아마 가까이 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심리학에서 이 욕구를 5단계로 연구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메슬로우 이 5단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갈등 문제는 밖에 나와 있는 현상에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분노, 강박, 투사, 회피,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은 용어는 저희가 투사, 회피, 방어 기제, 강박 이런 부분들은 딱히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전주차까지 그 각 유형별로 관계 안에서 나오는 태도들이 이 용어에 다 해당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 있냐면 생존 욕구, 그 다음에 지속 욕구, 안전, 자기 표현, 의미 욕구로 갈수록 그래서 갈수록 의미 욕구로 갈수록 약간 성숙한 인간 그래서 성숙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마지막까지도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기본 토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성숙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혹은 정말 큰 본인에게 그 생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앞에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할까? 아까 그 본능별로 아마 사회에서 이 의미가 중요한 사람, 애정관계에서 의미가 중요한 사람,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의미가 중요한 사람 또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너에게 그런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런 게 중요하느냐. 이게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쫑긋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부분들이에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애니어그램 6번의 안전이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가 대신 지금까지는 애니어그램은 나를 관찰하는 좋은 도구였다면 상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들을 한번 돌이켜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데에 아마 큰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공부를 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이런 이론을 통해서도 저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나도 똑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를 저희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하고 가치로 봐서는 자기 실현과 의미 욕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사례를 통한 애니어그램의 이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보살님들 보면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저희 보살님 중에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큰 상황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양말 사건이 많이 나와요. 양말.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들도 그렇고 빨랫거리를 그냥 아무데나 놓는데 그중에서 가장 신경질 나는 것이 이 양말을 그냥 그대로 벗어서 거실이고 어디고 그냥 막 뒹굴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떤 분께서 상담도 많이 하셨고 이 3번 본질의 여자분께서 상담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니어그램을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본인이 해보니 본인 성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그런 욕구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상담을 다 하는 동안 본인은 분명 6번이라고 생각하고 남편분께 요구도 하고 이제 양말 이런 부분에 대 있어서도 충분하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되고 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분은
본인은 남편을 따라서 다른 지방으로 왔고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못하게 되고 어느 조그만 것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첫째는 양말이라는 계기로 인해서 남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육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가 실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면서 각 아이들에게 의무를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책무를 다해라. 항상 충실하게 네 임무를 다해야만이 너는 나의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본인은 그 의무를 다하고 부인으로서, 그리고 그 남편이 밖에서 직장 생활에서 들어오면 충분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데, 6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6번 본질이라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가슴령의 3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다시 저희랑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더 괴로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9번 본질의 남자는 또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잘합니다. 성실하게 잘하는데 어릴 때 과정이 어머니가 2번 어머니셨어요. 2번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다하는 대신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는 듯, 자기를 완전히 다 드러내는 듯 그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 옆에 있다 보니 본인은 9번은 무조건 다 맞춰줍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다 맞춰주다가 아까 투사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 맞춰주다가 9번은 뭡니까? 최대한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맞춰주면서 본인이 말 못하는 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분노가 억압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도 남편분하고 둘이 왔는데 남편이 왜 그런지를 이 여자분은 몰랐던 거예요. 왜 들어오면 양말을 벗어놓고 소파에 들어앉아서 그 양말 하나 좀만 양말 세탁기에 좀 넣어주세요라는 그 말이 더 잔소리 같고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더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더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워 있다가 그냥 저녁이면 씻고 그냥 대화는 일절 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9번에게는 그 2번 어머니를 만났던, 2번 어머니에게 길러졌던 그 양육 방식 안에서 계속 어머니하고 투사가 되는 거였어요. 이 자기 부인에게. 그래서 그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애니어그램 안에서 자기들의 각 본인의 본질,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가 충분히 됨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욕구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두 분은 서로 이제 3번은 이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본인이 충분히 대화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화가 부족하고 누군가 가슴을 나누고 가정을 일구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이 알아차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령의 가정, 안정적인 가정이 아닌 정말 가슴을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그러려고 했었다라는 것은 지금에서 40몇 년을 살고 아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주변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수행의 큰 도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